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상월드의 법령쌤 오창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4대 법령에 대해서 심화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비상 대비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이론 강의와 플러스 거기에 따른 그 단원별로 그 내용에 대해서 기출됐던 문제에 대해서 문제풀이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면 저는 2019년도 하반기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업체 비상계획관으로 한 4년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모두 다 비상계획관을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텐데, 제가 한 4년 동안 해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업무 만족도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고, 여러분들, 음, 그동안 한 거의 20년 이상 이렇게 다 군생활 하셨지 않습니까? 군생활 동안 많은 스트레스로, 경무로 힘드셨는데, 비상계획관으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그런 스트레스는 아주,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여러분들, 음,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뭐, 공부하시면서 궁금하거나, 문의하고 또는 저희 그 학원에 대해서 수강을 희망하거나 뭐 등등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나 또는 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강의 자료는 뭐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에도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유튜브에는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게 좀 샘플 강의나 이런 위주로 이렇게 제가 게시를 했고, 네이버 카페에는 음, 4대 법령에 대한 기초 강의와 지금부터 해서 심화 강의를 쭉 이렇게 수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유료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최대한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심화 강의 내용은 제가 그 앞으로 보시게 되는 파워포인트 내용들은 전부 다 4대 법령 핵심 요약집이라고 거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재를 구매하게 되면 현재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들이 심화 강의 파워포인트 내용들이 다 이렇게 수록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약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약집을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상 대비에 관한 법령 심화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순서는 뭐 우리가 제가 기초 강의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총칙부터 해서 벌칙 및 과태료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여러분들 심화 강의 듣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법령을 이해를 하셨고, 또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점수를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저는 강의 내용을 조금,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어, 알고 계신다는 그런 가정하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칙은 목적과 그다음 대상 자원이죠. 인력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칙. 총칙 부분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문제가 출제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비상 대비 법령에 대한
어떤 비상대비 법령이 뭘 때문에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뭐 목적이랄까, 이유,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뭐 좀 강조하면 요 비상 대비의 비상사태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상사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우리는 비상사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대상자원. 대상자원이 중요하죠. 대상자원이 뭐 현재도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아주 뭐 최소한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자원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우리가 비상 대비 법령에서 전시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하는 자원이 뭐가 있냐? 예, 사람, 인력 자원과 예, 물적 자원, 물자와 업체가 되겠죠. 자, 인력 자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예, 어떤 사람들이 인력 자원이 되냐?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별로 해당되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죠. 만약에 첫 번째, 중증관리 대상 업체 종사자라면 무슨 조건만 있으면 됩니까? 예, 인력 자원은 공통적으로 다 대한민국 국적이 돼야죠. 그래서 중증관리 대상 업체 종사자는 대한민국 국적만 되면 모든 인원들이 다 인력 자원이라는 거 꼭 아시고. 두 번째, 기술면허 자격 취득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이 돼야죠. 뭐냐? 나이와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국적. 대한민국 국적.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이 나이대에 있으면 19세에서 60세 사이에 있으면서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다 인력 자원이다. 세 번째, 과학기술자. 과학기술자는 조건이 많죠. 과학기술자로서 인력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과학기술자가 문제에 많이 나오죠. 충족 사항이 많다 보니까 출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는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학위도 석사 이상 갖고 있어야 하고 석사 이상 학위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겠죠? 어디에서? 연구기관. 어떤 연구기관? 국가연구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그냥 일반 기업체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나이도 충족하고 국적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만 과학기술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력자원 세 가지 유형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단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국적이 돼간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지내고 있든 어디에서 또 거주하고 있든 남자든 여자든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자원에서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 사항이 없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굽니까? 예, 중증관리 대상 업체 종사자죠. 중증관리 대상 업체 종사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무조건 국적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90세에 있는 중증관리 대상 업체 종사자도 무엇이다? 인력 자원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물적 자원에는 물자와 업체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물자에는 뭐가 있다? 물건이나 권리, 뭐 무슨 권 그런 권리 있죠. 그다음 업체는 단체 기관들이 다 되겠습니다. 자, 물적 자원에서 물자와 업체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물자가 있고 업체가 있죠. 예. 자, 물자들은 여러분들이 음, 제가 뭐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물자를 다 암기하시면 좋은데 내용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고딕체로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다?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비축 대상 물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축 대상 물자를 반드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나머지 물적 자원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좀 자주 이렇게 조문을 보면서 회독수를 높이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체. 업체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암기가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 자, 업체에 보시면 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수출, 보관, 판매,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업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물자는 뭡니까? 요 위에 있는 이 가부터 해서 타 항목까지 수록되어 있는 물자들을 이런 물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기 생산하는 업체, 뭐 탄약 수리하는 업체, 폭약을 가공하는 업체 모두 다 물적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물자란 여기 위에 있는 과목부터 타목까지 물자를 물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업체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시면 가목과 나목인데 가목은 뭡니까? 물자에 뭐뭐뭐뭐뭐뭐 하는 업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목은 업체입니다. 나목은 뭡니까? 예, 여러 가지 유형별로 무슨 일을 하는 음, 업체, 단체, 기관. 예. 그래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업체라는 거. 나목은 업체뿐만 아니라 통신에 관한 단체, 통신에 관한 기관도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업체, 단체, 기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자를 생산하는 기관, 맞는 표현이겠습니까? 틀립니다. 예,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밖에 없다라는 거. 물자를 가공하는 업체, 물자를 보관하는 기관, 예, 보관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적 자원문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뒤에 비축에 가면 비축 대상 물자도 있고 그다음 동시관리 훈련을 해야 하는 또 물적 자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물적 자원, 가장 큰 범위가 물적 자원이죠. 거기에서 물적 자원 중에서 비축하는 품목도 있고, 또 그 물적 자원 중에서 일부 동시관리 훈련도 해야 하는 품목들도 있고, 그래서 물적 자원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그 자원별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암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금방 말씀드렸지만 비축 대상 물자와 동시관리 훈련 대상 물적 자원은 여러분들이 필히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뭐 몇 가지 품목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적 자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자와 업체라고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지정한다 그러면 뭘로 정한다? 예, 물자든 업체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지정하는 사항은 무엇을 근거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퀴즈. 미국 법령에서 기술 면허를 취득하고 중점 업체가 아닌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23세 대한민국 국민은 인력 자원이겠습니까? 예. 문제의 요는 뭡니까? 기술 면허를 갖고 있다는 거죠. 기술 면허 갖고 있는 사람은 조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죠. 나이와 국적이 돼야죠. 근데 이 기술 면허는 미국 법령이라 했으니까 여기 외국 법령도 뭐 가능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나이와 국적. 나이 23세, 19세에서 60세 사이니까 가능하죠. 대한민국 국민. 네. 대한민국 국적이니까 인력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표현이 있는 중점관리 대상 업체 뭐 이런 표현들을 막 믹스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인력 자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조건을 반드시 아셔야 한다는 거. 중점관리 대상 업체 종사자는 국적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된다라는 거. 두 번째, 기술면허 자격 취득자는 나이와 국적. 과학기술자는 다섯 가지 조건. 네. 어디에 무슨 학문을 연구했냐? 자연과학. 그 다음 학위, 석사 이상. 그 다음 연구기관에서 종사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나이, 네. 국적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력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오시는 거 보면 보통 다 이런 유형입니다. 인력 자원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물적 자원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법령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파트에서는 거의 뭐 한 문제가 매년 나왔는데 요 2년 동안만 안 나왔는데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령 2 같은 경우에 대위소령분들이 보는 법령 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꼭 출제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상반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인력 자원과 물적 자원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력 자원은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조건들을 잘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죠.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건은 뭐만 있으면 된다? 예, 대한민국 국적만 되면 된다 그랬죠. 나이 상관없고, 뭐, 성별 상관없고, 그렇죠. 그런데 중국 국적이라고 합니다. 중국 국적이면 기본적으로 예, 인력 자원이 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적이라서 1번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미국 법령에서 기술 면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자, 기술 면허라고 했으면 제가 조건은 두 가지라 했죠. 국적과 나이. 19세에서 60세가 돼야죠, 나이가. 그런데 나이가 뭡니까? 65세. 65세면 60세를 벗어났으니까 인력 자원이 될 수가 없겠죠. 국적은 맞네요. 그래서 나이에서 어긋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충족돼야 하는 사람들, 기술면허나 자격취득자, 과학기술자는 이 19세에서 60세 나이가 충족이 돼야죠. 자, 3번 문항. 자, 자연과학을 전공했고 학사학위 소지자랍니다. 그런데 기업체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면 과학기술자다. 여기서는 뭐, 여기에 보면 시행령에 있는 내용만 언급을 한 거죠. 과학기술자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했냐, 학위, 예, 연구기관에 종사하냐, 세 가지 조건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서 틀렸죠. 우리가 과학기술자는 최소한 석사 이상 갖고 있어야죠. 석사 이상. 예, 석사 이상 있어야죠. 여기서는 세 가지 조건만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과학기술자로서 인력 자원이 충족되려면 여기에 플러스 두 가지가 더 있어야죠. 예, 나이와 대한민국 국적까지 포함돼야만 다섯 가지가 딱 충족돼야만 정확하게 과학기술자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아시기 바랍니다. 자, 1번, 2번, 3번이 다 틀렸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보시면 물적 자원이란 전시, 사변,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한 물적 자원은 뭡니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물자와 업체죠. 업체로서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그렇죠? 동물 사료는 물적 자원에 해당이 된다? 동물 사료는 뭡니까? 물자죠, 물자. 물적 자원 중에 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적 자원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물자와 업체로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이 동물 사료를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이 물자의 종류들을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딱 집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이것은 물적 자원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대충 알고 있으면 만약에 비료가 나왔다. 이 관심 있게 안 읽었으면 비료가 아리송한 겁니다. 이게 물적 자원인가? 물적 자원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뭐 주 1회 정도 이렇게 조문을 읽어보실 때 이런 것들을 생략하지 말고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는 게 뭐 집중적으로 뭐 암기를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다 되니까 어, 귀찮다고 생략하지 말고 반드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예, 작년 하반기에 나온 문제입니다. 방금 앞에서 보신 그런 문제의 유형이 거의 최근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력 자원에 해당이 되는 거냐, 물적 자원에 해당이 되는 거냐, 이런 문제 유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뭐 이 파트에서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강조드린 인력 자원들에 대한 조건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번 문항. 자, 옳지 않은 거죠. 자, 기술 면허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기술 면허인데 이 기술 면허가 어디에 있는 근거한 면허냐? 국가기술 자격법입니다. 맞죠? 기술 면허는 국가기술 자격법이나 또는 외국 법령에서 근거한 면허라고 하면 다 되는 거죠. 자, 기술 면허는 조건 두 가지라 했죠? 국적과 나이. 자, 대한민국 국민 맞고 19세. 예, 19세부터 우리가 나이가 60세까지죠. 그러니까 충족이 되네요. 갑은 인력 자원에 해당이 된다. 예, 해당이 되죠. 자, 2번 외국 법령의 기술 면허다. 예, 기술 면허 앞에서 있는 거 마찬가지 나이 국적만 보면 되겠습니다. 국적 나이 60세. 예, 해당이 되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력 자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아니죠. 해당이 되죠. 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항. 자연과학을 전공했고 석사 이상, 대한민국 국적, 나이 30세. 나이까지 다 충족이 되네요. 자연과학 석사라 그러면, 이 사람은 과학기술자를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적, 나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 한 가지 빠진 게 뭡니까? 예, 연구기관에 종사를 해야죠. 예, 어디 연구기관이냐는 것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연구기관 해당되는 기관들이 있죠.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 기업체. 그 중에서 연구기관에 종사하면 되죠. 근데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가 아닌 기업체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어도 인력 자원이 될 수 있다. 맞죠? 예, 이 연구기관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되는 그 기관에 또는 업체에 연구기관에 있으면 예, 다 인력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뭡니까?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종사한다. 예, 이러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 국적만 충족이 되면 되죠.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40세라는데 나이 90세가 되더라도 이 사람 정원, 인력 자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문제. 크게 어렵지 않죠? 예. 인력 자원은 무조건 뭐다? 예. 과학기술자, 기술면허 자격 취득자, 중점관리 대상업체 종사자에 대한 조건만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 틀릴 게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 한번 문제 볼까요? 다 그런 패턴의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은 기억부터 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중증관리 대상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중증관리 대상 업체 종사자는 국적만 되면 되죠. 예,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인력 자원에 포함이 된다. 해당이 되네요. 기업. 자, 기억 같은 경우에 옳은 거니까 보기에서 기억이 들어가는 것만 딱 선택해 봅니다. 기억이 세개나 들어가네요. 그러면 답은 1번, 3번, 4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예, 2번은 기억이 없으니까 네, 제외되겠고. 자, 그러면 니은 볼까요? 국가기술 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 외국 법령을 포함한다. 포함되죠, 외국 법령도. 우리가 문제 보면 조문에 이렇게 포함된다, 제외된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문제 잘 냅니다. 이렇게 포함된다 돼 있는데 막 여기 문제에다가 외국 법령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죠. 예, 그래서 포함된다, 제외된다 이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조문을 읽으실 때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출제하니까. 자, 기술면허 자격 취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자, 기술면허 자격 취득자니까 두 가지 조건, 국적과 나이만 보시면 되죠. 자, 국적 국민, 대한민국 국민, 충족됐네요. 그럼 나이만 보면 되겠네요.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인 사람은 인력자원에 해당이 된다. 당연하죠. 두 가지 조건 충족됐으니까. 니은도 예,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다 들어가네요. 1번, 3번, 4번 다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디귿 한번 볼까요? 전사비 때 활용하기 위한 특허 실용신안권은 물적자원에 해당된다. 우리 물적자원에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 물자와 업체로 구분 되죠. 물자에 뭐가 있다? 물건과 권리가 있죠. 그 권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거죠. 특허권과 실용시간권에 해당이 되죠. 권리에. 그러니까 물적자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들어가네요. 옳은 표현으로. 기억, 니은, 디귿이 들어가는 것은 보기에 3번과 4번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을 끝까지 봐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을에서 결판이 나겠네요. 리을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비에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인력 자원이다. 업체인데 인력 자원이다. 예, 업체는 물자 업체죠. 뭡니까? 예, 물적 자원이죠. 인력 자원은 뭐다? 사람이죠, 사람. 아니, 말도 안 되는 이런 표현을 했네요. 자, 정보보호, 그러니까 리을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다? 3번이 되겠네요. 자, 소프트웨어 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단체는 가능합니까? 네, 단체도 물적 자원이 될 수 있죠. 정보 보호 소프트웨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네, 기관도 마찬가지 물적 자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네, 인력 자원에 해당되는 사람만을 골라라. 네, 조건 잘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증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된 중증관리 대상 업체라는 거죠. 지정된 동물 사료의 생산, 수출입, 판매를 하는 그 업체에 종사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까지 표현은 뭡니까? 중증관리 대상 업체에 종사를 한다는 거죠. 그 업체는 무슨 일을 하는 업체다? 물자를 생산, 수출입, 판매하는 업체죠. 어떤 물자? 동물 사료를. 중증관리 대상 업체 종사자니까 뭐만 보면 됩니까? 국적만 보면 되죠. 대한민국 국적인지. 자,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의 70세 국민이다. 자, 대한민국 국적이니까 뭡니까? 인력 자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국적은 대한민국인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만 되면 되지.
이 사람이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중국에서 살고 있든 또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증관리 대상업체 종사자는 국적만 대한민국 국적이면 무조건 뭐다? 인력 자원이라는 거. 예,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네요. 그럼 기억이 맞는 표현이니까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네요. 좀 여러분들이 빨리 푸신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확실하게 알고, 자, 기억 디귿, 기억 니은 디귿. 그러면 니은이 맞냐 틀렸냐 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빨리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니은 보시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했다. 예, 자격 취득자니까 뭐만 보면 됩니까? 국적과 나이죠. 대한민국에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 국적, 60세 외국인. 자, 나이는 충족되는데 국적이 뭡니까? 일본 국적이니까 틀렸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인력 자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답은 뭐다? 기억 디귿.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좀 빨리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요령껏 하시는 건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신다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다 풀어서도 이렇게 확실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기억을 확실하게 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빠르게 기억 디귿으로 이렇게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디귿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독일 법령에 따라서 기술 면허를 취득했다. 자, 그러면 디귿은 뭡니까? 기술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외국 법령도 되니까. 그러면 나이와 국적만 되면 됩니다. 국적, 대한민국 국적, 나이 45세, 19세에서 60세 사이에 되니까. 그렇죠. 디귿, 인력 자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이 표현들은 뭡니까? TMI죠, TMI. 쓸데없는 말을 써놓은 겁니다.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뭐 전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다. 이 기술면허 취득자는 뭐 어디 업체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 조건, 나이와 국적을 충족됐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인력 자원이라는. 자, 리을도 보도록 하죠. 영국 소재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학사 학위 소지자. 자, 생물학, 자연과학이죠. 예. 뭐 일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우리 이과 문과 이런 시절에 문과를 공부하신 분들은 생물학이 이게 자연과학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네, 이거는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연과학 뭡니까? 예, 뭐 물리나 생물 뭐 이런 자연과학이죠. 자, 이 표현들은 뭡니까? 뭔가 과학자, 과학기술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학사학위 소지자면 과학기술자가 될 수 없죠. 석사 이상 있어야죠. 세 번째 조건에서 틀렸네요. 자, 기업체 연구기관에 있고, 대한민국 국적이고, 나이, 다섯 가지 조건 중에서 충족이 안 되는 건 뭐다? 학위죠, 학위. 석사 이상이 안 됐다라는 거. 리을도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퀴즈에서 한번 볼까요? 자, 영국 소재 대학 생물학을 전공했고 학사학위다. 그 과학기술자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증관리 대상 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중증관리 대상 업체에 해당되는 연구기관에 있다. 연구기관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중증관리 대상 업체에 해당된다는 거죠. 중증관리 대상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국적만 충족이 되면 뭡니까? 인력 자원이 되죠. 그런데 부산에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이다. 나이 20세. 그러면 얘는 뭡니까? 인력 자원일까요? 아닐까요? 과학기술자로서는 인력 자원이 될 수가 없죠. 학위가 안 되니까. 그런데 중증관리 대상 업체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니까 뭡니까? 인력 자원에 해당이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요즘 막 문제를 과학기술자와 뭐 어떤 중증관리 대상 업체 근무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든 문제처럼 막 두 가지를 섞어 갖고 믹스해 갖고 이렇게 문제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유심히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 자원 유형 세 가지와 그 유형별로 충족돼야 할 조건 한 가지냐, 두 가지냐, 다섯 가지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라는 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설정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문제를 한 1분 이내에 풀어야 하니까 1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제가 봐서는 공부를 좀 하신 분은 뭐 한 30초 이내에 답을 다 찾을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문제는 뭐 인력 자원과 물적 자원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건과 함께 잘 보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음, 보니까 뭐 대부분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대다수의 분들이 다 푸신 것 같네요, 벌써. 문제 너무 쉽죠? 네, 1분이라는 시간이 엄청 깁니다. 예? 길었죠. 자, 1번부터 볼까요? 네,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애에 의해서 중증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된 어떤 병원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갑, 의사 갑입니다. 자, 중증관리 대상 업체니까 중요한 건 뭐다? 국적만 해당이 되면 인력자원이 될 수 있죠. 나이가 뭐 61세든 90세든 60세 이상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번 인력자원에 해당이 되죠. 자, 2번 미국 법령에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술 자격이니까 국적과 나이, 국적, 나이 19세. 인력 자원에 해당이 되죠. 자, 3번 일본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이 자연과학을 국내 대학이든 외국 대학이든 어디에서 뭐 전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전공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인문학이냐, 자연과학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연과학이죠, 물리학. 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했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은 됐죠. 그 다음 국적, 나이, 연구기간이죠. 자, 국적, 국민, 대한민국 국민, 나이 19세에서 60세 사이, 40세인가 해당되죠. 그러면 마지막 조건 한 가지 뭡니까? 연구기관에 종사를 해야만 과학기술자로서 인력자원이 될 수가 있죠, 병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취업 준비 중에 있다고 하죠. 그렇죠. 어떤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기업체,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만 인력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틀렸죠? 자, 4번은 물적 자원을 나타내는 거죠. 동물 사료. 동물 사료 뭡니까? 우리 물자에 해당이 되죠. 이 물자를 수입 또는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예. 물자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인데 그 물자가 어떤 물자? 우리 물적 자원에 해당되는 물자가 돼야겠죠. 동물 사료는 물적 자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이라는 업체는 물적 자원에 해당이 되겠다. 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물자 여러 가지 많지만 그 물자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면서 꼭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다음 업체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물자를 생산, 수리, 가공, 수출, 보관, 판매, 관리하는 업체가 있고 전력,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사회시설, 이런 걸 수행하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 그 외에도 단체 기관도 있다라는 거. 예. 근데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동시관리 훈련 대상 물적 자원에 보면 물자를 생산, 수리, 가공하는 업체는 인력 자원과 물적 자원을 동시에 하는 동시관리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물적 자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적 자원에는 물자를 생산, 수리, 가공, 수출입, 보관, 판매, 관리하는 업체를 우리는 물적 자원이 하는데, 물적 자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생산, 수리, 가공하는 업체까지만 동시관리 훈련 대상 물적 자원이라는 거. 그래서 물자를 수출입하는 업체는 동시관리 훈련 대상 물적 자원이다? 아닙니다. 생산, 수리, 가공까지만 들어간다는 거. 예,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문제 출제된 적은 없는데 혹시라도 또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뭐 동시관리 훈련 대상 물적 자원에는 물자를 판매하는 업체는 동시관리 훈련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동시관리 훈련은 생산, 수리, 가공하는 것까지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공!